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나 러먼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부정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런데 중국인 우리의 친구가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이는 지난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연례 국방포럼에서 한 발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방포럼이라는 주제이죠. 국방포럼에서 이 지난 러먼도 국무장관이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발언이고, 여기서 그녀가 지칭한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과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없다. 이들이 물러나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발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고, 또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서 방문했고, 여기에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나 러먼도 장관의 발언을 보면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VOA는 지나 러먼도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중국과의 소통이 양국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죠. 지금 세계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2위 국가인 중국이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갖게 되면 세계 경제는 한층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은 확실하고, 이러한 것들은 양국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베이징은 우리가 직면한 큰 위협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대처해야 된다라고 러먼도 장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번 경고는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만찬에서 시 주석이 미국 기업 총수에게 한 연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감언 이설을 했는데 만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미 우호를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줄곧 어떻게 하면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선박이 암초나 얕은 모래톱을 피하고 광풍과 경랑을 헤쳐나가고 항로를 이탈하거나 속도를 잃거나 장애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장 먼저 중국과 미국은 적이냐 파트너냐라는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문제에 답해야 된다.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시 주석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2주 후 그 발언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죠. 러먼도 장관의 부정입니다. 2주 후 러먼도 미 상무장관의 반박이죠. 시 주석의 중국이 미국의 친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먼도 장관은 중국을 미국이 가장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천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중국 자체가 가장 큰 위협이다. 러시아보다 더 큰 위협으로 천명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 기업 총수와의 만찬에서의 시 주석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러먼도 장관이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을까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 배경에는 반도체 문제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낮은 자세는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역할이죠. 이 때문에 자존심을 낮추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렸는데, 이것은 미국에 방문했으며 미국에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도 아쉬운 소리를 냈고 미국 경제 지도자를 만나서도 아쉬운 소리를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의 봉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업의 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 반도체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 중국 발전이 결국은 성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시진핑은 미국의 고성능 컴퓨터 칩의 대중 수출 제한에 대해서 가장 길고 강력한 항의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표명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고성능 컴퓨터 칩이 중국에 들어갈 경우 중국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을 하면서 결국 고성능 반도체 칩의 중국 수출 제한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칩의 수출 규제는 풀지 않겠다라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상무부는 중국 반도체 규제의 선봉장으로 서고 있는데요. 현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 10월 이렇게 말을 하죠.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를 실행을 하겠다.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칩, 특히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되는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칩에 사용되는 칩,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A100과 H100이 그때 당시에 제한이 되었고, 이번에 지금 A800과 H800 그리고 4090 지금 칩까지 제한을 걸어버리게 된 것이죠. L40도 제한을 걸었습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러한 규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 국방포럼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 중국이 이 칩을 확보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 중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칩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막겠다. 특히 AI 분야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AI 분야.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 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 코콘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코콘이란 코컴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 대공산권 수출 조정위원회입니다. 냉전 시절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출 통제 제재가 있었는데 그동안 유명무실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코컴을 다시 재부활시켜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국가 한꺼번에 협동해서 이러한 것을 막아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중국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부는 미국 정부를 향해서 더 많은 자금 지원도 요청을 합니다. 러몬드 장관입니다. 상무부가 중국 견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우리 상업보안국 관련 예산은 2억 달러, 약 2,600억 원으로 전투기 몇 대 값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중국의 정책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 물샐 틈 없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러몬드 장관의 발언은 시 주석의 항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의 발언을 유추를 해보면
럼몬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시진핑의 가장 길고 강력한 항의, 즉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강력한 항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명확한 대답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의 시 주석의 감언 이설이 결국 미국의 중국 경계를 늦추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의 조치는 완화는커녕 더 강화되고 더 엄격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진핑이 중국 방문에서 얻은 유일한 소득이자 악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럼몬도 상무장관이 이렇게 나서서 쌍수를 들고 중국의 칩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중국 때리기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장 큰 배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수로 변한 주권자들의 경향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높아졌고, 결국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디리스킹, 디커플링, 리쇼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왔고,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미국 경제가 더 살아났고, 결국 중국이 다시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실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우리 일자리도 줄어들게 만드는 이러한 가장 큰 배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럼몬드 장관이 중국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